사실은 이제 오면서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는 죄인이죠. 이 사건을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조사해내지 못한 그런 잘못이 사실은 저한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사관으로서 글을 쓰고 또 인터뷰하고 또 제가 그동안 썼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8년 만에 다시 다 또 찾아봤어요. 제가 모든 기록을 사실 국가기록원에 꼼꼼하게 넘기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 그 기록 갖고 있지 않냐고 많이 찾아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인지 이게 제가 조사한 걸로 끝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반드시 조사가 다시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챙기고 조사했던 모든 기록, 예를 들어 제가 15번 만났던 목격자라고 자처하는 김용환 씨를 전부 다 녹화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조사하는 거를 그 사람이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15번 중에 5번가량의 조사는 제가 일체 반문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애매하거나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얘기는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묻지 않을 테니까 정확한 기억, 분명한 기억. 그랬더니 자기 다 정확하대요. 남들은 그거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고 얘기하죠. 그 사람 정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번 정도의 조사 기간 동안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부터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공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던 장준하 선생의 추락, 당시 상황, 뭘 봤느냐? 당신이 계속 본 게 뭐냐? 장준하 선생은 실족 추락사했다라고 정리됐는데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서부터 끝까지 오직 목격자라고 주장한 김용환 씨의 주장에 의해서 37년간 실족 추락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뭘 봤냐를 저희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게 끝나고 난 약 12시간 동안 뭘 했냐, 어디로 갔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굴 만났냐가 사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산행을 했냐 안 했냐, 뭐 그 앞전에 뭐 누가 따라갔냐, 뭐 사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산행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봤냐, 그 사이에 어딜 갔냐, 그리고 누굴 만났냐였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을 조사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재판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었다면 이 건을 놓고 우리가 재판을 했다면 아마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주장은 그냥 탄핵될 겁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고 그때그때 따라 마음대로 진술을 바꾸는 이런 사람의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하나만 그것이 사실과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뭘 봤냐라고 하는데 75년도 8월 18일 날 문익환 목사님이 독수교 카세트 숨겨놓은 거 그렇게 해서 녹음한 거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네? 소나무를 잡다가 그 소나무가 휘면서 그러면서 실족했다. 남과 휘는 걸 옆에서 봤다라고 분명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8월 19일 날 동아일보에 장봉진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당시 장준하 선생이 소나무를 잡다가 휘어서 떨어졌다. 장봉진 기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기사 어떻게 됐냐 했더니 8월 18일 날 의정부지청 서도냥 검사 방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오는 목격자를 자처하는 김용환 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나무가 휘면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기사로 쓴 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8년도 경찰 재조사 기록에서 진술을 보니까 다 뒤집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는 사실 못 봤고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 나무가지를 잡다가 휘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을 듣고 장봉진 기자가 썼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그렇게 뒤늦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김용환 씨의 진술이었어요. 이런 예를 들면 하나서부터 끝까지 뭐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 모든 기록을 철저히 다 챙겨서 국가기록원에 보내면 이후에 의문사위원회 3기가 시작되면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진화이나 국정원 발전이나 어디서 이게 다시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그때 사실 찾아갔었어요. 우리 위원장이 모르시지만 제가 그때 찾아갔었어요. 진화이에 당시 그 담당하자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게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더 어려웠죠. 조사권이 우리가 막힌 그 벽에 똑같은 벽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더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고심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걸 반문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가 해보자라는 고민만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랬던 이제 아픔이 저나 이제 안 교수님이나 또 당시 그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은 이제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말씀이 이게 길고요. 제가 세 가지만 일단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왔으니까.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하면서 제가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은 카더라하고 렛더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으려고 했어요. 카더라, 렛더라 직접 보거나 듣지 않고 전에 들어서 확인된 내용을 저희는 만나지 말자 그랬어요. 렛더라 또는 카더라 다 제3자에게 들었거나 그래서 들었다, 봤다 이런 분들만 저희가 뵙고 하자.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장 선생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 예를 들어 법정 스님 같은 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만나 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근데 가서 만났는데 전 사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여담이지만 늘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만나면 이상한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분조차도 장 선생님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도 진실을 알고 싶다. 너무 이상하다.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이 사건이 조사가 되고 있고 확인된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만나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분은 아니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 역시 이상한 말을 하고 정말 이상한 분이구나 하고 또 한 번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좀 워낙 많은 했더라고 카더라 때문에 복잡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세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문 10답 이런 식으로 좀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 너무 길고요. 과연 논란이 되고 있는 그날 산행은 있었느냐 목격자 김용환이라는 사람과 장 선생님은 진짜 산행을 하다가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사고가 일어났느냐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산행 없었습니다. 산행은 없었습니다. 산행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 선생님이 커피를 마셨다고 하는 장소 이게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커피를 마셨다 안 마셨다는 오직 김용환 씨 유일한 사람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을 제가 계속 들어봐도 어디서 그 커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제가 그 일대 지도를 그려놓고 찍어보라고 했어요. 여기다.
당신이 만났다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산속이라고도 하고, 뭐 개울이라고도 하고, 계곡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의 표현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여기서 어디냐고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찍은 데는 어디에 계속 왔다 갔다 찍은 게 어디냐면 산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바로 그 계곡이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기했어요. 산으로 갔다 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물이다, 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산이 있지 않습니까? 장 선생님하고 예를 들어 산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로 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 개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식사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500m 정도 올라가니 물가에서 군인 2명과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자체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말씀인 것처럼 1시간 반 이상의 그 소요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당시에 총 소요 시간은 12시 반에 식사 장소에 도착한 후에 장 선생님이 보이지 않자 장 선생님이 어디 갔냐고 김희로라는 사람 일행한테 물어보자 장 선생님이 혼자 산으로 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때부터 약 500m 정도를 걸어 올라가니 물가에서 군인 2명과 있는 장 선생님을 만났다. 10분 정도가 거기서 흐른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정상부근에 이르러서 그리고 나서 샌드위치를 먹고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하산항에서 쭉 내려오다가 그리고 나서 사고 지점에 이르러 장 선생님이 추락했다. 그 시간이 1시입니다. 그 테이프에도 나와 있는 시각이 1시고 본인도 1시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불과 40분밖에 30-4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이상 실제로 수없이 해보고 여기 그것이 알기 협찬에도 왔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 판단을 우리만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75년도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의정부지청의 검사 서도냥을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우리가 물어봤어요. 당시 김용환을 상대로 75년도 당시에 산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냐? 그때 김용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묻자 그는 산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우리랑 똑같아요.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산행한 게 아니라 산 언저리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았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다. 검사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은 산행이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진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산행은 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용환 씨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주장을 지난 37년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코스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산악 추락 지점을 우리가 바위가 있는 장소니까 결국 하다 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밤은 다 어두워지고 그 사람은 끝내 어딘지 자기가 찾아내지도 못하고 지적을 못하니까 그날 밤에는 조사를 끝내야 되니까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니냐니까 그 사람 거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니라고. 이렇게 험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이제 이 사건이라서 산행은 없었다가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호림산악회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팩트를 하나만 정리해서 갖고 있는 게 사건의 진실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의심스럽고 그러면 진실을 접근하기 어렵다. 사실은 이거 10가지 의문 중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거를 아마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림산악회 회원은 김일호, 김용덕 등등등, 김웅식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중정의 PA, 사설정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모 또는 협작하여 장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저희 조사 결과는 이들은 의심스럽지 않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이 사건에서 진술을 바꾼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진술이 똑같아요. 내가 당시에 본 게 뭐냐라고 하는 거. 내가 당시에 뭘 했느냐는 거예요. 김용덕이나 김일호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일관돼요. 그리고 그들의 행적은 다 확인이 돼요. 사건이 일어나고 뭘 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진술이
맞지 않는 유일하게 일관되게 진술이 틀린 사람은 김용환 씨 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환 씨가 장 선생님을 검한 바에다 모셔놓고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김용환 씨는 김용덕 씨가 회장이 나보고 당신이 이 사건 목격자니까 사건은 그 이동파출소에 가 있으라라고 자기한테 지시해서, 그래서 자기는 란닝구만 입고 이동파출소에 갔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동파출소에서 김용환 씨를 본 경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근무하던 4명의 경찰관을 다 찾았고 그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확인했어요. 그날 이동파출소를 온 사람은 미망인 김희숙 여사와 막내 아들인 장호준 씨, 그리고 중정요원 외에 아무도 없었다. 소위 난닝구를 입고 그때 파출소에 오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상식적인 게 아니다. 그런 이상한 복장을 하고 파출소에 왔다면 우리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고, 그렇다면 목격자를 주장하는 그 사람을 상대로 목격 실황조서를 작성했어야 됐다. 근데 그런 작업을 난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안 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김용덕 씨를 상대로 물어봤어요. 김용환 씨한테 내려가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냐니까 김용덕 씨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 산학교 회장인 김용덕 씨는 무슨 소리냐. 험한 바위에다가 선생님 모셔놓고 둘러보니까 김용환이가 없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찾았다. 김용환 어디 갔냐고. 김용환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걔가 어디 갔나 하고서 우리 찾았는데 내가 뭘 걔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왜 그 사람 보고 어디 가라 마라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겁니다. 김희로 씨나 등등등. 이런 상태에서 김용덕이나 김희로나 또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장 선생님을 산행을 강제로 끌고 갔지 않냐, 또는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김용을 갔지 않냐. 조사 결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장 선생님이 여기 이해영 목사님 계시지만 이해영 목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장 선생님이 원래 그 8월 17일 날 이해영 목사님 교회 가시기로 했었죠. 근다고 가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에 못 가니 다음 주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 선생님이 산행을 간다는 사실을 중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겠냐라고 의심하는데, 장 선생님 당시 저희가 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의 행적일지를 저희가 협조받았는데 장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완벽하게 체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방에서 가족들끼리 나눈 대화까지 다 그 기록에 써 있었어요. 장 선생님의 집에 전화를 통해서 김용덕 씨가 김희로와 김용덕이 전화를 했어요. 같이 산에 가시자고 이렇게 한 거. 당연히 중정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장 선생님이 이 약사봉에 간 것에 대한 기록이 이후에 없어요. 이분이 여기 간 것에 대한 기록이 일치 없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 바로 직전에 무등산을 가셨었어요. 장 선생님이. 약사봉 가시기 전에. 그때 무등산에 갔던 그 기록이 엄청납니다. 장 선생님이 광주 무등산에 가서 누굴 만났고 어딜 갔고 어느 행적을 했는지를 계속 중정이 광주의 정보관을 통해서 계속 체크하고 확인해요. 근데 약사봉에서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을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악회와 관련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김용환 씨가 사설정보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굉장히 예민한 말씀인데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이 저는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김용환은 PA였냐? 김용환이가 PA였다고 하는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환이가 PA, 그러니까 사설정보원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위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의문사위원회 일기 조사 때 박윤식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김용환이가 PA였다, 사설정보원이었다고 하는 진술을 합니다. 그것이 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 조사에 제가 착수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해서 받았는데 조서를 보니까 앞뒤가 너무 없어요. 딱 그 문장 하나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많은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관리됐고 얼마의 보수를 줬으며 뭐 등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장 하나만 딱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결과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실 자기는 5명의 사설정보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 자기가 직접 관리한 건 2사람이다. 이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말씀드리면 알만한 국회의원을 지낸.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 다 쳤고 뭐 더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 보면 아주 유명한 4선의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 중앙정보부가 PA 사설정보원을 요구하니까 하루만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냐고 하더니 하루 있다가 한 얘기가 뭐냐? 명동에 있는 건물 한 채를 제 명의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역할을 했고 그 후에 이 사람 4선까지 국회의원 하면서 떠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중에서 2명은 자기가 관리를 했고 3명은 자기가 관리한 게 아니라 개원들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계장인데 그 밑에 개원들이 관리했는데 그 중에 그 3명 중에 이 사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가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왜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했냐니까 나는 이 2사람을 이름은 정확히 아는데 3사람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담당 조사관이 계속 요구했다는 거예요. 맞냐 맞지 않냐.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맞다고 그렇게 써라 그랬더니 그렇게 썼다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가 피해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거에 일기위원회 조사에는 그 얘기가 써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기위원회 조사에 그 PA가 있다라는 것만 방점을 찍어서 너무 관심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위원회 저희가 조사한 결론이 또 다른 진실을 보시지 않거나 외면해요. 왜 그런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기위원회 조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김용환 씨가 정말 이 실체가 뭐냐를 확인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1964년도에 작성된 당시 서울시경이 작성한 특수인물 조남카드라고 하는 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김용환 씨의 명의로 된 특수인물 조남카드가 1964년도에 서울시경에서 작성을 했고 이것이 중앙정보부에서 조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서울시경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이 특수인물 조남카드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들의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경이 PA 사설정보원, 중앙정보부의 사설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작성한 것이 특수인물 조남카드고 거기서 추천된 사람들을 중앙정보부가 갖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설정보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술이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된 이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 앞에 있는데 이거를 박윤식 씨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에 가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불확실한 얘기로 공격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윤식 씨가 그냥 그거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냥 써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 1964년도 서울시경이 67년도에 장준하 선생님 찾아왔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특수인물 조남카드로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67년도에 찾아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중앙정보부가 그걸 갖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다면 사설정보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고 찾아서 싸우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 중에서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 누구였냐면 바로 김정념 씨였습니다. 청와대 9년 3개월 박정희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정념. 장 선생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 75년 8월 17일 비서실장 김정념. 이 사람을 만나서 장 선생님의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 사실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보고받은 박정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후에 사후조처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듣고 싶었는데 응할지 안 응할지 굉장히 애매했어요. 보냈고 두 번째를 보냈는데 오지도 않고 답변도 없어요. 세 번째 보내기 전에 전화했어요. 천연동 살아요, 그 사람. 지금 종로구 천연동. 전화했어요. 통화 될까 안 될까 걱정했는데 됐어요. 저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장준하 사건 조사 팀장인 고상만입니다. 혹시 저희가 보낸 추석요구서 받으셨습니까? 받았대요. 받으셨는데 왜 나오시지도 않고 답변도 없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 중에 제일 높은 훈장이 뭔 줄 아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느닷없이. 당연히 제가 모르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나오라고 하냐고 그러죠. 그거 아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제가 그랬지. 무궁화 훈장인데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은 무궁화 훈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무궁화 훈장까지 받으신 분이 국가에 협조를 하셔야지. 누구보다 더 협조하셔야 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협조해 주시려 했더니 안 하겠대요. 다 쓸데없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러시면 제가 마지막 출석 요구서인 3차 요구서 보내겠습니다. 3차 요구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것도 불응하시면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해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한 5초인가 가만히 있다가 어디서 만나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1,000만 원이 무서웠나? 아까웠나? 그래서 결국은 만났어요. 어디로 오라고 하니까 자기 여긴 못 오겠대요. 대신 자기가 예전에 상공자원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호회라는 게 강남에 있다. 글로 오랍니다. 갔어요. 굉장히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뭐라고 했냐니까 보고한 사실이 없대요. 아무것도 보고한 게 없대요. 박정희에게. 그래서 왜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장준하가 누구예요? 저한테. 장준하 선생님 모릅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보고를 하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장준하 선생님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장준하를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시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데 그때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하는데 장준하가 근데 내가 이 편지를 보고 내가 장준하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은 어렴풋이 납니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 운동 당시에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김성진 대변인에게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긴급조치 1, 2호를 장 선생님 한 분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발표했다는 거를 중정 당시 요원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확보하고 등등등등 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하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또 있더라고요. 가만히 또 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하간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 장준하 선생님 사건에 있어서 당시 그들이 숨겨야 될 자연스럽지 않은 중요한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무런 개입이나 의혹이 없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안다고 하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럼 보고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보고할 일도 없고 그 후에 조치한 내용도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모른다라고 한 거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는 건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정황인 거죠. 이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모른다라고 시작했어요. 당시 현장을 왔었던 백오부함 부대장이었던 한치규라는 사람도 자기 현장에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나 그 운전병을 저희가 어렵게 찾아내서 확인한 결과 그날 밤 12시에 한치규를 태우고 자기가 운전해서 약사봉으로 갔다는 진술을 우리가 받아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하니까 사실은 갔다. 근데 왜 거짓말했냐?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거짓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짓말했대요. 저는 김정념이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걸 밝히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생각의 그 요청은 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이 사건이 결말을 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단결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막 여기저기 나열돼서 흩어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준하 기념사태를 주도해서 범대의 형식으로 다 묶여서 여기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 뭐 뜻이 있다고 나는 여기 가서 하고 나는 온라인으로 하고 나는 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논란만 커지고 불신만 갈등만 커지다가 결국은 또다시 37년의 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로 모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 대책위에도 제가 두어 번 요청에 의해서 가서 그분들과 만나서도 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데요. 법안을 만드는 거죠. 예,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그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비밀의 문을 여는 건 고사하고 그 정문도 통과 못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확보돼야지만이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다시 하지 않는다. 첫째는 조사권이 아니라 수사권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난자료 없음이라고 하는 6자. 기무사령부에 우리는 단 한 장의 문서도 협조받지 못했어요. 중앙정보부는 그래도 그날 밤 단 한 장의 문서, 바로 목격자를 자처하는 김용환 씨가 유족들의 집에 괴전화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적혀있는 그 한 장의 문서 외에는 저희가 받은 게 그날 당시 그날의 사건에 관련한 자료를 받은 게 없는데, 여기서 기무사령부, 당시 보안사령부는 단 한 장의 문서도 저희에게 주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협조했던 국정원 관계자가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하소연하듯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기무사령부한테 엄청 조롱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기무사령부는 저희한테 한 장의 문서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뭘 요구하면 조난자료 없음 6자예요.
조난 자료, 조난하지 않음, 조난 자료 없음. 6자예요. 자기네들은 정보를 단 한 장도 안 줬다. 정보를 빼주는 정보기관이 정보기관이냐?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무사령부가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자기네들은 그래도 협조했는데 언론에다가 자꾸 우리 협조 안 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50보 100보다. 어차피 결정적 자료를 안 준 건 똑같다. 근데 그놈들이 특별히 돈 나쁘다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사령부 그럼 진짜 없느냐?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확인한 한 장의 문서는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에 그 현장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던 한치규 배고보안부대장이 현장을 갔다 와서 그러면 뭐 했냐고 하니까 16절지 한 장으로 텔레타이프를 쳐서 당시 진종채 보안사령관에게 직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만큼은 절대 얘네가 부인하지 못할 거다 해서 쳐갖고 공문을 요구했어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뭐라고 답변할지 정말 기대가 컸는데 돌아온 답변은 조난 자료 없음. 또 6자였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갔어요. 기무사 앞에 저희가 실질조사권이 있으니 실질조사하겠다고 하고 보내고 걔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날 갔어요. 철문 앞에 갔어요. 철문을 걸어 잠갔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철문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걸 깨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실질조사권, 우리가 직접 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